여러분, 우리 정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입니다. 바로 세 명의 히어로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홍일점인가요? 굉장히 설레는데 이렇게 남자 세 분이 있으니까 지금 눈을 못 마주치겠어. 네, 혹시 제가 너무 떨려하면 좀 자발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언제부터 또 히어로 취급을 받았다니.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 히어로인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히어로라고. 네, 누가 히어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최근 인상 깊으셨던 이슈, 그리고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각 한마디 지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관세 협상, 이것이 이제 타결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분이 좋은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안 받고 민망한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그게 외신에도 나와서 국제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란과 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됐지만, 어떤 점에서 이것을 훌륭히 극복하고 있구나, 이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한 주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힐링되는 한 주.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곧 이제 조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 전해주셨지만, 3대 특검. 그래서 김건희 씨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를 조사하려면은 또 지금 감옥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이 분을 또 조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결정적인 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식. 저는 그 의외의 인물들이 때론 특검 조사에 등장하기도 한다 해서, 최근에 사실 김범수 씨가 특검 조사에 등장한 거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라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와 뭐 업무상으로든 뭐든 간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그 관계자들 대부분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김건희의 업무와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 코바나 컨텐츠와의 연결점이라든지 이런 데 등장한 인물들 중에 의외의 인물이 이제 한두 분씩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대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왜요? 그러니까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내실에 설치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죠. 그 초대형 매트리스를 집무실에 설치를 해놓고 또 이게 저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침대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희한하다. 아무튼 좀 뭐 여러 측면에서 좀 기괴한 인물이라고 윤석열에 대해 생각을 해왔는데, 파면 팔수록 정말 괴담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괴담이라기보다는 진짜 이미 사실로 입증될 만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이게 어디까지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과 엽기적인 스토리들이 뻗어나갈까, 아무튼 좀 걱정이 큽니다. 그 매트리스 보고서 저는 공주와 왕자 생각나던데, 공주가 완두콩을 맨 밑에 깔았는데 너무 불편해서 못 잤다면서, 이분들은 천상 귀족이구나, 공주 왕자로 자랐구나 생각했거든요.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뭐 변기 뜯어갔다 어쩐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변기도 변기고 뭐 매트리스도 매트리스고, 이게 무슨 간이 침대가 아니라 초대형에다가 또 이제 특별하게 제작된 매트리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야, 이거 다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일 텐데. 그렇죠. 도대체 그들의 인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 뭐 아무튼 씁쓸합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입니다. 이상민 PD님. 네, 저는 조금 전에 SBS에서 보도가 됐는데, 계엄 회의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서 문건을 두고 11분 동안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민에 따르면 그거 김장 문건. 그래서 저도 문건과 단일화하겠습니다. 한덕수 힘듭니다. 네. 김장 문건 봤다고 했는데. 김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이. 네네. 또 공교롭게 이상민이네. 엮지 마세요, 제발. 이상민이 구속. 톡쏘면 뭐예요, 그거 오늘 컨셉이? 이상민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최후 발언으로 김장 문건이라고 했대요. 그 문건을 김장 문건을 11분 동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 CCTV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네, 실시간 댓글에서 민재님이 영식님 턱수염은 아닌 듯 하시는데 혹시 안중근 의사를 타겟으로 내가 한번 히어로 돼보겠다 이 컨셉 아니에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게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너무 더럽습니다. 아 더럽구나. 네, 면도기 가져오세요. 큰일 났네. 네. 어떻게 변명 좀 해주시죠. 네. 아니 뭐 그 이제 타 제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미션이 있어가지고. 아 미션이요? 예, 아 어떤 미션? 일주일 동안 일단 길러보는 걸로. 네, 그 길러보는 동안 저희 방송 잘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런 건 이제 저의 이제 운명인 것이고. 아 뉴스토마토 잘려도 상관없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예, 정확하게 입장 표명 해주세요. 그게 꼭 이렇게까지 다뤄질 일인가? 네, 오전 일입니다. 시간부터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 수염을 말씀을. 기르면 내기에 성공하는 겁니까? 수염을 기르고 이제 시청자의 판단을 받아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틀째 판단 받아보고 있는데 네. 평가가 아무튼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분이 교체될 것 같은 약간 이게 위기감이 좀 드는데요. 그것 또한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운명으로 받아들이나요? 뉴스토마토가 박영식 앵커한테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요? 서운합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아시죠? 주식 개미 투자자들 원성이 너무 자자하거든요. 진성조 정책위원장 개인 신상까지 털렸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조치들은 뭐 두 가지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엄밀하게 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뭐 진성준 이 의원이 혼자 얘기해서 이제 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당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같이 이거 서로 조율해가지고 이제 결정한 그런 정책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진성준 의원한테만 이거 책임을 물을 일이냐 이런 의문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이 시장 반응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과도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돼 강화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증시에. 근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폭락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 사실은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종목에 50억 기준이 10억으로 줄어든 건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 종목의 25% 이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분이. 그럴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요 제도로 인한 어떤 영향이라는 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거는 맞는데 근데 정부는 설명을 하는 게 나름대로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외국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장기 보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거래세에 관련된 어떤 외국인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비중이 적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을 하면 이 제도 자체에 의한 타격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 텐데 어쨌든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다른 이유 아니냐. 이게 이제 정부의 분석인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과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 작성한 보고서, 그다음에 정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보도가 되면서 확인이 되는 거지만 그 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요 방향이 이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한 밸류업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요 신호랑은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거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겠다. 이 글로벌 IB들의 어떤 요 일단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반영하면 또 되는 문제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생산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일단은 막 패닉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반응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정부하고 그다음에 당이 현명하게 좀 메시지 조절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이걸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청래 신임 대표가 요거는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자. 요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당의 입장에서는 뭐 대표가 부재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좀 효율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는 그렇죠.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저도 김윤아 평론가님 말씀에 다 동의하지만 아니 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반론하셔도 돼요. 아니요, 다 동의하는데요. 전 싸움하는 거 좋아요. 계속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격렬하게.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아니 밖에서 멱살 잡고 싸우면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평론가님한테 동의하겠다는데 동의할 자유도 없는 겁니까? 그냥 싸워요 한번. 싸우라고요.
예, 그 코스염을 기르면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네네네. 이제 대통령이 그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고 특히 이제 금융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메시지하고 이 지난 당정 간의 협의 이후에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자체가 뭔가 좀 결이 달라 보인다라는 인상을 줬다라는 게 일단 지금의 문제점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일단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현상이 어쨌든 발생했으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진단이 여당 내에서 지금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의원들끼리 지금 입장이 막 다르잖아요. 뭐 SNS로 또 공개 인터뷰 자리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입장 얘기하는 건 좀 조심하자라고 진화하는 상황까지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정리는 필요하다라는 노선이 정청래 대표도 선 것 같고 이게 여당 내부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도 그렇지만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뜨거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한 번쯤은 나서줘야 되는데 그게 휴가를 가기 전 대통령이 시그널을 주느냐 아니면 신임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시그널을 주느냐 이제 그 문제였는데 이제 후자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걸 재조정을 하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존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런 어떤 폭락에 가까운 반응들은 이제 사라지진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일단 일정 부분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어쨌든 원복을 시킨 건 맞는데 그 중간 단계 지점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 정도의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결국 코스피 5천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를 다 내렸는데 대통령은 휴가에 갔습니다. 대통령은 개미할 깁니까? 개미할 끼는 사퇴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네, 안철수 의원님. 주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네, 좀 많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네, 전소미 변호사님. 아이오아이. 내일은 전소미래. 나 전수미인데. 내일은 바꿨어. 아이오아이. 네, 다음 주부터는 아이오아이가 안녕. 네, 어쨌든 코스피 5천 이거 코스피도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개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개미 할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맞아, 개미 그러면은- 할기. 그 드립의 연관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 우리 개미 할기 뭐예요? 개영식 씨도 다 사퇴하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혼자만 남으시는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맞아요. 그 사실 제일 이 국민에서 얄미운 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왜 얄밉냐면 그 증권거래세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를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와 뭐 이 젊은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게 지금 불만이면 증권거래세 엄밀히 얘기하면은 올렸다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원상복귀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왜 원상복귀하느냐? 금융투자소득세를 원래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이제 인하한 거였는데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사실은 이거는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 체제로 가자 이거였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렇죠. 근데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거의 뭐 머리띠만 안 둘렀지 거의 완전히 무슨 뭐 투쟁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걸 그렇죠.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우리 계획은 그게 아니지만 그럼 워낙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니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럼 여야 합의로 그러면 동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거를 이 계획을 폐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폐지하면 당연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내렸던 증권거래세는 원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단계로 온 건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안 된다고 하고 증권거래세도 올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자기는 편한 이 야당 입장에서 야당의 어떤 속한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심이 없는 거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근데 말씀하신 거 듣는데 뇌가 섹시한 남자는 바로 이런 거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 때 좀 관리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뇌를요? 네, 뇌를 관리하는 비결. 뇌를 평소에 네. 예, 빼놓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네. 뇌를 빼놓고 네. 물에 담궈놓고 있습니다. 아니 후광이 좀 보였어요. 이렇게 뇌가 섹시한 남자 멋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극찬인데요. 그렇죠. 네. 뇌가 섹시한 남자 최고의 극찬이죠. 네.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했잖아요. 민주당 말이 많거든요. 박영식 대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50억에서 10억은 이제 하향이긴 하지만 원래대로 복귀한 게 맞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거 자체로 이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사실 더 뭐랄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진성준 의원의 소신이나 진성준 의원의 그 의견에 저도 존중은 드리는데 다만 이 시기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메시지라는 게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당내 분위기나 당원들의 그 어떤 흐름이라는 거를 의견 흐름이라는 거를 아는 분이라면은 사실 주말 사이에 이제 이런 입장을 낸다라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주말 사이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어차피 신임 당대표가 지도부 인선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임기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만은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 발언들이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혹은 증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발언들이 이미 또 이제 사실상 또 파묘에 가깝게 소환이 되면서 지금 신상털기에 가까운 문제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열되는 지점들은 당 내부에서 한 번쯤 이제 정리되고 쿨다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사화되기 제일 쉬운 그 구조인데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징계안 제명 청원안이 뭐 몇십만이 넘었다 이제 이런 60만이 넘었던 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10만 대부터 해가지고 60만이 될 때까지 매일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이제 강공이 있었거든요.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좋은 소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반대편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12만 명이 넘었다. 이제 오늘 또 13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게 지금 집권 여당에게는 좋지도 않고 게다가 또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안 좋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약속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 등 반증시 정책은 분명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저 말 안 끝내놨거든요.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데 지금 이런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거.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시그널로 읽힐 겁니다. 아니 과거에 본인도 그 금투세 폐지하자면서요. 네. 신 대통령이 이재명이죠. 네. 아유 금투세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통령 이재명이니까. 누군가요? 아예 증시가 면세점이냐고요. 제가 약속했나요? 주식시장이 그대가 면세점. 약속했나요? 면세점입니까? 누가 약속했나요? 예, 이기는 편 우리 편.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펜타포트를 좋아해서 음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 금투세 폐지는 본인이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펜타포트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네, 계속 해주세요. 저희 기싸움 너무 좋아요. 저는 음악을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음악을 들을 자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나락도 락이다. 결국은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 건 생각 안 하시나 봐. 오늘따라 더 얄미운 거. 더 얄미워 진짜. 앞으로 펜타포트에 저희 갔더라고요. 뿅망치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 정신 건강이 맞는 건 굉장히 제가 안 좋아요. 맞습니까? 뭐예요? 진짜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네 지금 제가 앞으로 세 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이제 뇌상남 3인방이라고 해서 누가 오늘의 1위 마지막에 오늘 방송 끝날 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김민아 평론가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압도적 1위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이제 지금 박영식 그 에디터가 좀 따라오긴 한데 코스염 때문에 제가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안 나와 입 밖에서 뇌생남 이 뇌자가 안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분발. 레옹. 마틸다는 전가요? 예? 마틸다? 함부로 그렇게. 네, 함부로. 할당하지 마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틸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잠깐 전 대표가 나오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실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가장 강경하게 외쳤던 분이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그렇죠. 뭐랄까 이게 그 완전히 모순된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자기 모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사만 찾아봐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 그 뭐랄까 본인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유튜브에 심취해서 그런지 본인이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려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기 모습 보이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적어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정치라는 것이 뭐 구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뭔가 새로운 정치 뭔가 개혁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죠.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방송 3법, 노란 봉투법, 바로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는데 또 국힘이 맞섰죠. 좀 필리버스터의 용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쓰는 건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이나요? 뭐 본인들이 이제 야당이니까는 의사 진행을 이렇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 무제한 토론을 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절차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정치적으로 여당이 굉장히 부당한 어떤 그러한 뭐 제도나 이런 것의 도입을 이제 막 밀어붙일 때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뭐 방식을 쓰는 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근데 지금 사실 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부터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다 지켜봤습니다. 이 우리 방송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만 집권했다 하면 장악을 해요. 그렇게 네, 공영방송을. 언론 장악하죠. 공영방송 장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잘 진행되던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맞아요. 거기 출연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네, 앵커들 사라지고. 그렇죠. 재미없어집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그 방송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 또 그게 방송장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수 정당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먼저 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 이명박 정권 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슨 대안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렇죠. 자신들이 우리가 이 방송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든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아니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 국민이 이미 봤는데 방송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법 개정안 이게 방송 장악이고 노영 방송이 되는 것이고 노조가 무슨 뭐 이 방송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 필리버스터는 부당한 어떤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막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공영방송에서의 자기 편이니까 그 방송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필리버스터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전술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뭐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과 이 선을 긋지 못하고 전환길에 의해서 장악된 당인데 네, 헤어질 상당히, 결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법안들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방송 3법의 경우에는 네, 네.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사실 야당에게는 언론사들이 오히려 더 기계적인 뭐 균형이라든지 혹은 이 언론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훨씬 더 공정하게 양쪽의 시각을 다 반영해서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네, 그쵸, 공영방송이라는 토대가, 게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야당이 더 오히려. 방송 3법 통과에 대해서 좋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런 차원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저도 어제 신동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뭐 길게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몇십 분 정도 들어보니까 그냥 뭐 말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어떤 척 내지는 로망입니까? 뭐 외피적으로는 어쨌든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번지르르 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뭐 핵심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게 필리버스터가 원래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뭐 당연히 야당의 마지막 어떤 최후의 카드이기도 합니다만은 야당 스스로가 이 필리버스터에 그리 진중한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네, 예, 그렇죠, 일단 그렇죠. 나오시는 분들의 면면도 다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는 해봐야 되는데 뭐 거기 앉아가지고 민주당 김현 의원이 신동욱 의원의 말씀에 이제 건바이 건으로 이제 반발을 하시거나 반박하시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뭐랄까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지. 그렇죠.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좀 걱정이고 첫 타자 일단은 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은데 신동우 의원만큼 하실 분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7시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정도로 할 수는 있을까 일단 의문이긴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석수입니다.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해보셨었나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제가 오늘 대표할 때는 저지른 징적수로 정말 덕계 같은 정신으로 그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 사실상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압도적으로 200석이 넘는 사실상 그 집권 5 세력이 사실상 집권하고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간 문제입니다. 필리버스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방송법 같은 법은 다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그 모두 그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럴 때까지 얘기했잖아 임마. 왜? 가만히 계세요 좀. 욕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욕한 것 같은데. 인마는 사람과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임마. 방송법과 같은 거는 세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 좀 푸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휴지 어디 있어 휴지. 휴지 좀 들으세요. 오늘따라 더 막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차도 막히고 사실상 코도 막히고. 근데 과거에 필리버스터 안 해보셨죠? 사실상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지도 못하는 필리버스터 왜요? 그러면 간식으로 그러면. 아 그래서 단식했다가 턱주간에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덕주가리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정청래 대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척결 대상으로 다시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실 벽 뒤쪽에 백두럼 묶고 아우 굉장히 강렬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인데 국민의힘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 여당 대표의 이런 태도가 좋은 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네.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라는 전제를 다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야당이 지금 이제 전제가 뭡니까? 이러한 정청래 대표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바로 여당이었고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핵심 축이었던 이 국민의힘이 우리는 내란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내란 세력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 거듭났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그래야 이제 여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당 대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언론 이런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야당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십시오. 김문수 전 장관이 여전히 대표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와 맞서는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내란과 그렇게 선을 크게 그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옆에 김문수 전 장관과 단일화를 할까 말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장동혁 의원 이런 사람도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대단합니다. 희한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인권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당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상태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지금 여당 대표가 그런 당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윤석열을 감싸고 아무리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야당이니까 우리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인정해드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당 대표의 태도 아주 정치학 개론의 수준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지만은 개론 나왔다. 네, 이게 좋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탈피하고 싶으면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네. 이게 무슨 협치도 되고 뭐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어떤 정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라는 거는 당연히 정부 여당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이 잘 대통령의 이 어떤 국정이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서포트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다수당으로서 리드를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손잡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협상도 하는 것이고 만나서 네. 악수도 하고 네. 대화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여야 관계 문법으로 현재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단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이라는 것은 내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출을 한 것이고 그쵸. 더불어민주당이 바뀐 건 야당에서 위치가 여당으로 바뀐 것밖에 집권 여당으로 없어요. 바뀌었죠. 여전히 내란에 대한 진압이나 종식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직 맞습니다. 시작도 못한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특검을 통해서 실제 피의자 내지는 가담자, 동조자, 실제 주도했던 내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제일 큰 야당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원활한 대화라는 것이 실제 소통이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물론 만나서 어떤 뭐랄까 정책 현안들이라든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과 관련된 거, 예산과 관련된 거 논의해야죠. 논의는 해야 되는데 뭔가 야당이 원하는 방식이거나 야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에 여당이 끌려갈 수 없다라는 의미의 어떤 투쟁 의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투쟁 의식과 더불어서 위기 의식이 정청래 대표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경한 태도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내란범이 아니라면 굳이 발끈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 굳이 발끈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은 스스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스스로가 좀 바뀌고 그 변화가 거듭되어야만 아마도 뭔가 원활한 대화가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 누가 그겁니까? 김문수가 그겁니까? 저는 그거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정청래가 그거다.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그거다. 프레임에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김구구. 김수민 평론가 당한 겁니다. 지금. 아니 안철수세요? 정도- 안철수냐고. 안철수 아니지 않습니까? 말투가 왜 그럽니까? 아니 안철수도 아닌데 왜 정동의 저를 미 대사관에 사과탄을 던지고 신화를 뿌리고 미수된 극자 테러리스트가 정청래입니다. 누가 극자입니까? 내가 극자입니까? 김문수 어느 언론가 왕년에 극자입니까? 극자 아니었나요? 언년에 극자였지. 저는 극자 테러리스트하고는 절대 악수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민중당 출신 아니에요? 아니 민중당은 그래도 좀 그래도 이 합법 정당인 제가 것이고 극자입니까? 그 전에 그 누가 전에. 극자입니까? 극자 테러리스트셨잖아요. 극자입니까? 저는 극자죠.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극자죠. 악수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극자죠. 네, 악수 안 하신다. 네, 앞으로 형국이 굉장히 걱정되는 네. 걱정되지 않을 수가 악수하지 없네요. 않겠다. 악수하지 네. 않겠다. 네. 지금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정청 당 대표의 강경 행보, 이재명 대통령과 좀 엇갈린 박자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그 엇갈린 행보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물론 다만 이제 뭐 보여지는 메시지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런 측면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즉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국민을 통합하고 크게 통합하고 보수 인사들의 메시지까지 또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통합 행보를 늘 말씀을 하시지만 정청래 대표는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갈등을 더 오히려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좋게 본다면 이제 굿캅 배드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여당 대표가 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야당과의 대화라는 것만이 협치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양한 그 외부의 보수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공간을 좀 열어줬던 대통령의 모습처럼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첫 일성이 그랬지만 앞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강 다음에는 강강 약강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할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대선 후보급의 반열로 올라갔다라는 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당 대표만의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는 또 본인 스스로의 정치를 또 하시려면 아마도 이 중간에 당 대표 임기 내에 아마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거니까 너무 뭐랄까 대통령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강선우 의원 정말 대국민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런 강선우 의원한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위로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대표가 되자마자의 어떤 첫 행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강선우 의원 문제는 이 정청래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안타깝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뭐 두둔한다든가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대표가 된 다음에 첫 행보로 사실 강선우 의원 문제는 이
여러모로 이 이슈가 이제는 뉴스의 다음 장으로 넘어간 이슈인데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다시 이제 되살리는 효과를 혹시라도 이제 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그런 접근 자체를 이제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강선우 의원은 이제 계속 응원을 했던 거잖아요. 네, 응원을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가능한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대표로서 첫 행보가 뭔가 의미 있는 것 앞으로의 민주당의 어떤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좀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략일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좀 전략을 그 어떤 구사를 하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계속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이 분업론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 커버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협치나 이런 것도 필요할 테니 그런 역할도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박찬대 의원 얘기인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일종의 분업.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정 운영, 통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테니 싸우는 건 내가 하겠다. 이 분업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업론의 연장선에서 강선우 이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이제 논란 속에서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옹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이 분업론에 의거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분업론이라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상당히 이 사안을 봐도 그렇지만 섬세한 판단이 여러모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우상호 정무석 만나서 정청래 대표가 하는 말도 앞으로 통합적으로 이 대통령실하고 이 당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는데 좀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정대가 함께하는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다. 이 메시지를 특히 강화하는 게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이 분업론에 근거한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라도 발을 좀 맞춰가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이슈로 이제 좀 Hello, I'm 넘어가겠습니다. Donald J. Trump. 관세 매우 salty 달달합니다. 그리고 trade agreement 매우 great job. 제명 성과 승리 축하해. 선생님 골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 골프 연습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골프 연습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요? 저 골프 연습할 것 같다는 얘기만 했는데 왜 갑자기 Great job, trade agreement, right? You lose. What? He's nasty guy. You're fired. 네, 파이어면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시는 어차피 건가요? 직업 없습니다. I have no job. 직업이 왜 없어요? No 지금 job. 우리 뉴스 인사이다. Where are you from? 수원. Suwan. What? 수원. Get out here. 제프리 앱스타인. What? 제프리 앱스타인. Who are you? 네, 투데이 영식당 3명의 내생남 남자들 김민하, 박영식, 이상민 PD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3명의 섹시한 남자들과 함께 멋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영식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